안녕하세요, 포르투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잠깐 등장했던 영화 루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라는 매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말고 물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마약이 아닐까 합니다. 수없이 많은 마약이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 중에 루시를 고른 이유는 마약을 취급하는 지역부터 조직, 갱단, 밀매, 유통,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거 말고 빅 히스토리라는 큰 라인을 하나 더 품고 있어서입니다. 세계 시민을 넘어 우주에서의 나의 위치를 찾아가자 라는 새로운 역사 방법을 제시하는 분야인데, 이상하게도 빌 게이츠 사장님께서 후원을 또 여기에 하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바이오, 제약에 이르기까지 빌 사장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오늘은 빅 히스토리 분야는 접어두고 우리나라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마약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시 영화에서는 CPH4라는 이름의 마약이 등장합니다. 임신 6주차 때 태아의 성장을 위해 임신부의 몸에서 소량 생성되는 물질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보통 마약에는 천연 마약과 합성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모두 합쳐 마약류라고 합니다. 천연 마약은 어쩌면 인류보다 먼저 존재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실로시빈이라는 환각 물질을 품은 버섯을 먹은 마약 원숭이가 뇌 자극을 받고 시력도 좋아져 도구와 언어, 문자를 사용하며 진화했다는 설을 주장한 테렌스 맥케나라는 미국의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마약하면 가루로 흡입하거나 주사기로 주사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일랜드 기근 시기를 배경으로 한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오일병에서 오일을 한 숟가락 따라 마시고 환각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약 영화는 아니고 종교적인 영화였어요. 저에게는 오일 마약이 너무 신기했어요. 찾아보니 해시시 오일이 나오더라고요. 해시시는 대마의 성분인 THC를 고체 형태로 압축한 것이고, 그 해시시를 한 번 더 농축한 형태가 해시시 오일입니다. 대마를 그대로 사용하면 부피도 크고 특유의 독특한 향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농축해서 고체나 오일로 만들면 효과도 높고 휴대도 편리한 장점이 있나 봅니다. 어쌔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쌔신 크리드라는 영화도 있고 영화 속 인물로 많이 등장하죠. 아마 닌자도 같은 계열이 아닐까 싶어요. 어쌔신은 암살자라는 뜻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분들이죠. 어쌔신의 어원인 아랍어 하샤신이 해시시를 피운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감이 오시죠? 뒤에 나올 용맹한 전사들과 연결됩니다. 고대에는 샤먼들이 제사와 예언, 의사의 역할까지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예지력을 발휘할 때 꼭 필요했던 물질, 신을 만나기 위해 꼭 써야만 했던 물질이 환각 성분을 지니고 있던 버섯이라고 합니다. 황홀경이나 임사체험에 죽지 않고 도달하는 거죠. 그 속에서 신을 만나고 미래로 보이는 환영을 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병원이나 의사가 없던 옛날에 통증 완화와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했겠고요. 아마도
아무나 만지거나 사용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처방전을 받아야 약을 구입하니까요. 전 버섯하면 개구쟁이 스머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슈퍼마리오가 떠오르는데요. 앨리스나 마리오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스머프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까요? 저 어릴 때 보던 만화인데요. 파란 꼬맹이들의 마을 이야기인데 등장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면 그 마을의 유일한 여자아이 스머페트와 남자 꼬맹이들, 그리고 촌장 할아버지 한 분, 거기에 인간 크기의 악당 가가멜, 꼬맹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스머프는 소인족이거든요. 아, 그리고 가가멜의 신복이 있었는데 고양이 아즈라엘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엮어내는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만화였는데 스머프들의 집이 버섯이라 버섯을 많이 봤었거든요. 마리오도 버섯과 정말 친해 보이고 앨리스 영화 포스터에도 버섯이 등장합니다. 왜? 다른 예쁜 채소들도 많은데 하필 버섯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전 왠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연 마약은 주로 취급하는 재배지가 정해져 있었나 봐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쪽은 양귀비, 인더스 황하 지역은 대마, 그리고 마야 지역 쪽에서는 주로 코카인을 경작했다고 해요. 지금과도 왜인지 모르게 이어지는 느낌. 저만 그런가요? 대마초 옹호론자인 칼 세이건의 책 에덴의 용에는 세이건의 친구가 피그미족과 생활했던 경험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피그미족이 일상생활을 수렵과 채집으로 하면서 유일하게 대마 농사만 지었다고 합니다. 밥보다 마약이라니 경제적이라 해야 할까요? 씨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너무 힘든 농사일보다 섭취하면 배도 안 고프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마약에 끌리는 이유가 가성비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그 후 스키타이족, 바이킹족, 몽골족 등의 전사들, 전 고구려의 게마무사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맹한 전사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 흡입한 물질이 바로 황각물질입니다. 그게 소수의 유목민족들이 다수의 농민군들과 전쟁을 할 때 놀라운 전투 능력을 보인 이유가 아닐까요? 악마로 묘사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했던 전사들이었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라도 같은 인간을 죽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으로는 못할 일이었겠죠. 영화나 드라마에선 용맹한 전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 황각 물질을 흡입하는 장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제작하시는 분들이 고증을 정말 잘 하시는 듯 합니다. 고대에 버섯 말고 약으로 사용되던 물질이 또 하나 있었죠. 짐작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그건 바로 뱀의 독입니다. 어릴 때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지팡이에 뱀이 말려있는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병원과 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었죠. 뱀 독으로도 무언가 만든다는 기사 여기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한다고 옛 것들이 무조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미래도 그렇겠지요? 마약은 태초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리라 봅니다. 하던 걸 멈추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2021년 개봉한 영화 듄 보신 분 많으시죠?
프랭크 허버트가 60년대에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파운데이션의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와 프랭크 허버트가 1920년생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듄으로 돌아갑니다. 듄에는 많은 제국들과 행성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주목받은 행성이 외곽에 위치한 볼품없는 행성 아라키스입니다. 바다도 강도,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 모래 언덕들 뿐인 이 행성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바로 그 모래 사막에서만 생산되는 스파이스 멜란지라는 황강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듄의 세계관과 컨셉상 그 황강물질이 우주 항행과 제사장 계급들에게 꼭 필요한 물질로 나오거든요. 우리의 아프리카를 보는 듯 하죠. 아바타도 떠오르고요. 어쨌든 은하 제국의 시대까지 황강 물질이 필요하다니 마약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모양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07년작인 아메리칸 갱스터입니다. 히피 문화와 반전 운동이 생각나는 미국의 60년대 배경인 이 영화에서 저의 눈에 들어온 건 동남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마야 제백 지역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마약 운반에 도움을 준 미군의 공군기와 마약 유통에 참여한 뉴욕 경찰들이었어요. 커다란 범죄 조직이 살아남는 건 협조하는 누군가들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느껴지는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많이 닮아 있는 듯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 더 빨라진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에 마약 시장도 적응을 마쳤습니다. 암호화폐와 SNS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마약 관련 다큐를 찾아보다가 어린 청소년들이 작은 마약상으로 활용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어린 친구에게 조금 더 높은 위치의 조직책이 부자가 되려면 마약을 권하고 인생을 망치려면 마약을 해라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를 해쳐서라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질인 건가 하고요. 어쨌든 처음에 마약은 본인의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앱의 무료 사용 기간처럼 공짜 권유로 빠져드는 상황도 많은 듯 합니다. 더구나 나도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앞으로는 어떤 나라처럼 네 컵을 휴대하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켄싱턴 거리의 마약 중독자들도 처음엔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타닐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의 늪에 빠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2022년작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돕식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딜러, 의사들, 거기에 FDA까지 더한 관계들이 아주 잘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정신과의 처방약들도 모두 마약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감기는 7일이면 약을 먹지 않아도 낫는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충분하다면 일주일 정도 앓고 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문제는 통증에 있다고 봅니다. 육체적인 병이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또 생기지요. 그건 바로
중독성이겠죠? 마약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운동 중독, 설탕 중독, 카페인 중독 등등. 저에겐 사실 김치 중독 증상이 있었거든요. 갓 지은 밥에 김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었어요. 그 두 가지만 먹었는데 살이 엄청 붙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더니 몸의 무게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김치 많이 줄였고요. 영화 리미트리스의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부작용 없는 뇌 확장제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마약도 좋은 마약은 비싸서 보통의 경제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음식이나 집,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그렇죠. 마음에 드는 건 다 비싸잖아요.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물을 나의 단순한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건 중독성을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중독성 없고 뇌와 몸을 해치지 않는 좋은 마약을 구하려면 경제력을 먼저 향상시키는 게 순서겠지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아니면 마약 대체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음악도 그중 하나겠지요? 단편 영화 중에 After We Have Left Our Home 이라는 극도로 통제된 사회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이 그 사회에서 금지된 음악을 몰래 듣다가 들키고 강제 노역에 끌려갔다가 음악을 다시 찾는다는 내용인데 전 이 영화 보면서 갑자기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목민심서를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 구절만 생각이 나요. 앞으로 할 일이 계획되어 있을 때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여자와 술 그리고 음악을 멀리하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술이나 여자는 알겠는데 대체 음악은 왜?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마약하고 연결이 되어 지금 깨달음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듣거나 공연에 참여하면 되지만 음악을 만드는 이들은 창작의 고통 때문에 환각제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표현주의 미술을 보면 정말 어지럽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 육체의 아픔이나 정신의 고통에 모두 마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약이 마냥 나쁜 것이야 라고 한다면 약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대로 100% 좋은 것이라고만 한다면 아편전쟁으로 잘 나가던 한 나라가 망하진 않았겠죠? 운동이든 명상이든 독서이든 종교이든 본인의 정신이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세계에만 중첩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삶 자체가 중첩 중에 있잖아요. 사람마다 각기 환경이나 태어난 시간, 장소가 다르니 모두 본인에게 유리할 확률이 높은 방법들을 취하시면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요. 마지막으로 요즘 인기몰이 중인 챗 GPT에 마약에 대해 물어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처음 제가 GPT에 물어본 건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였어요. 그러자 본인은 AI라 종교나 신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없다 라고 아주 중립적이고 깔끔한 답을 내놓더라고요. 마약에 대해서도 의식의 확장은 마약의 역할이 아니고 중독되지 않는 마약은 없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면 의사에게 가보라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